예. 자, 그 다음에 187쪽 들어갑니다. 그 개공 등의 업무상, 의무상 6장 파트. 6장 파트 있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들어갔는데 그 총설은 따로 볼 필요 없고요. 그 2절 보면 개공 등의 기본 윤리 의무 나와 있습니까? 자, 기본 윤리 의무부터 들어갑니다. 개공 등의 기본 윤리 의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기본 윤리 파트로 규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교재에 쓰여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자, 품위 유지.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 신의성실 의무. 그 다음에 공정중개 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정중개 의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뒷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88페이지. 1번 품위유지 공정중개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것이 세 가지가 1번으로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랬어요. 이걸 줄이면 성관주의 의무인데, 성관주의 의무가 두 번째.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밀 준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기본 윤리 파트에 여러분 교재에 쓰여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성관주의 의무, 비밀 준수 의무가 기본 윤리 파트에 적혀 있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품위 유지하라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게 품위 유지겠어요? 용모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 좋아. 그죠?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 품위 유지하라 이렇게만 나왔어. 그래서 품위 유지를 어떻게 하라 이거 시험 나올 리는 없죠. 너무 추상적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할 것은 셋 다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만 공부하면 되면 준수 의무자만 공부하면 돼요. 누가 준수를 해야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또 소속공인중개사도 준수를 해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가 없어.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뭐 공정중개하라 이 개념이 시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공정중개란 것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상대방 이익도 고려해서 공정하게 중개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매도 의뢰 받았잖아요. 그 매수 의뢰 이익도 고려해서 중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 가지고 시험 나올 게 없어요 여기는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개공하고 소공은 준수 의무인데 보조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조원은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 이 말이야. 왜? 품위유지 의무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해되셨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됐죠? 그래서 여기는 큰 내용 없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88페이지 양가로 1번 첫째 줄. 양가로 1번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공은 찾았어요? 가로로 묶으세요. 그러면 중개보조는 없죠? 그래서 중개보조는 X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품위 유지는 개공하고 누구만? 소공. 보조는 없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고 그 큰 2번 신의성실이란 공정중개 의무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줄 두 번째 적으세요. 신의성실이란 개념.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 지분 있습니까? 체크. 어떻게? 진하게 체크.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리 뭐 공정중개 의무 있어요?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상대방 이익도 최대한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지문만. 그게 공정중개 의무의 뜻이야. 이게 의뢰인, 자기 고객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 이익도 고려해서 중개를 하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세 가지는 내용 가지고 시험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준수 의무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해됐어요?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뜻이 뭐예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뜻이 뭘까? 당첨.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라고 부르는데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 정도를 말한다. 이게 성관주의 개념이야.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개념 자체가 또 너무 추상적이네. 그렇죠? 성관주의 개념을 써놨는데 그것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밑줄 그었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관주의라는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주의의무라고 적혀 있잖아요. 뭘 다하라? 누구 입장에서? 개공 입장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개업공인 중에서는 물건 중개하려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자 있냐 없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주의를 가지고 조사하라. 이게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는 거야. 주의를 다하는 것이 성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뭘 다하는 거? 주의 의무. 누구 입장에서? 개공 입장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법률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하자는, 그렇죠? 개공이 조사해도 모를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건 발견하지 못해도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성관주의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개공 수준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개념 가지고 시험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성관주의 의무, 즉 주의 의무를 다하라 했는데 개공이 위반을 했어. 그러면 주의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못 해가지고 매수인이 물건을 샀는데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발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나입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성관주의 위반을 했을 때 우리 중개사법상 업무정지 처분이랄지 징역 벌금이랄지 이런 처벌이 내려질까? 제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관주의 위반했을 때. 잘 모르겠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위반하면 제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네, 좋아. 이것은 제재가 있어.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개공 입장에서는. 무슨 정지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중개사법 29조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우리 법 29조에 나와 있어. 이해됐어요? 근데 성관주의 의무는 위반을 하더라도 업무정지랄지 등록취소랄지 징역 벌금이 없어. 제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업무정지, 등록취소 이런 걸 말하고. 그러면 형사책임. 형사책임이라는 것은 징역 벌금을 말합니다. 이런 처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무조건 외운 게 아니라. 왜 없겠어요? 이것은 중개사법에서 나온 의무가 아니야. 판례에서 인정한 의무야. 판례나 학설상 인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을 해야만이 이런 처분이 들어가는데 판례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가능하다고. 이해됐어요?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성관주의 의무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의무가 아니야. 우리가 책에서 배우고는 있지만 그걸 알아야 돼. 책에서 배우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어요? 근데 돈으로 배상한 건 배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은 볼 필요 없어. 아까 그 밑줄 끈 거 외에는. 양가로 2번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후단. 판례가 해석상 인정한 의무다. 그 지문 밑줄 보세요. 두 번째 줄 후단.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온 의무란 거예요? 판례에서 인정한 의무예요? 판례에서. 그래서 마지막 제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지문 있어요? 네. 마지막 제줄에 몇 줄 보세요. 근데 이건 없다 그랬죠? 이거. 행정처분이나 형사 책임은 없다. 그건 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적어야지.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도 없고 형사책임도 없다. 행정처분도 없고 형사책임도 없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래서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해야지 업무정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배상한 건 책임을 지지만 이런 제재는 없다. 이해됐어요? 그걸 알아야 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성관주의 의무가 개념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준수로 들어갑니다. 무슨 준수?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의뢰인. 그러면 개공이 이 물건 중개할 때 물건 을에게 중개해 줄 때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의뢰인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그러면 이걸 공공연하게 누설한다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부해야 돼. 그러면 누가 준수를 해야 되냐? 이것부터. 누가 준수해야 되겠어요? 준수 의무자. 개공이겠어요? 개공 등이겠어요? 등입니다. 그럼 등 속에는 뭐 또 들어가? 소공도 들어가고 보조운도 들어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배울 때 품위유지, 신의성실은 보조운이 빠져. 아, 빠져 안 빠져? 근데 비밀 준수는 개공 등입니다. 보조운도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공은 열심히 준수를 하고 있는데 보조운이 가서 술 먹고 다 불어버리면 돼.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개공 등. 자, 그러면 준수 시기 언제까지 준수를 해야 되겠어요? 응? 자, 객관식으로 내줄게요. 그 계약 끝날 때까지, 아니면 중개업을 그만둘 때까지, 중개업 폐업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어? 아, 중개 업무 그만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고? 예,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하라. 영구히.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 죽을 때까지.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준수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벌써 비밀 안고 있으면 누설하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특히 술 한 잔 먹으면 특히. 그렇죠? 그러면 이 누설하다 걸리면 1년 이하징 1천만 원 벌금이에요. 벌칙이 아주 무거워. 1년 이하징 1천만 원 벌금. 그래서 비밀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뭐냐? 자, 내용은 어떤 비밀을 준수를 해야 되냐? 그죠?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흘러온 얘기는 여기서 말하면 비밀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이해되세요? 자,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비밀을 누설했는데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비밀을 누설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이건 죄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건물에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개공은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걸 하자를 설명할 의무가 있어. 이걸 이제 좀 이따 배우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고. 그죠? 근데 매도인은 집값 떨어지니까 비밀을 지켜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럼 비밀 준수 의무도 있고 확인 설명 의무도 우리 법에 두 가지 다 있죠. 그럼 둘이 상충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여기서는 비밀 지켜달라고. 여기는 하자를 알아야 되고. 뭐가 우선하겠어요? 확인 설명 의무가 우선을 해요. 비밀 준수보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확인 설명 의무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를 설명했다 해서 비밀 누설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다른 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법령. 다른 법에서 괜찮다 이런 규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소송법상 개공이 재판관 앞에 불려가서 뭐 하는 경우? 증언하는 경우. 의뢰인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잖아요. 재판관이 물어보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법에서 그래요? 소송법? 소송법에서 괜찮다. 만약에 죄가 되면 누가 증언하겠어요? 안 하지? 이해되세요? 괜찮고. 또 하나가 뭐냐? 본인이 비밀 누설해도 좋다. 갑이 비밀 누설해도 좋다. 뭘 해줬어요? 승낙을 하면 이법성이 조각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은 비밀을 누설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누설했을 때 제재인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몇 년하고 몇 년? 1년. 벌칙이 무거워. 징역 벌금은 무거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걸 반의사 벌벌죄라 그래요. 무슨 벌벌죄? 벌벌죄. 이거 들어보셨어요? 반의사 벌벌죄라는 거?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피해자 의사에 뭐해서? 반해서 죄를 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재분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비밀을 누설하면 이 개공을 수사기관에서 잡아가. 징역 벌금 사유잖아요. 그죠?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 누가? 피해자. 피해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다가 이 개공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수사기관은 처벌해 못해? 못해. 내보내줘야 돼. 이걸 무슨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야. 여러분들 혹시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경찰서에 한번 가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합의보라 그래. 합의. 왜 합의보라고 하겠어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하면 피해자가 그냥 내보내주라고 하겠어요? 돈으로 많이 배상해주면 내보내주라 그러지. 그죠? 그래 안 하면 쳐넣으라 그러지. 그죠? 이해됐어요? 그런 것이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반의사 불벌죄는 오로지 이거 하나야. 나중에 이제 시험에 반의사 불벌죄인 걸 몇 개냐 이렇게 고르라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고민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비밀 누설했을 때 반의사 불벌죄다. 끝났어요. 뭐 큰 내용 없죠?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191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자, 비밀 준수 의무 적용 범위 양가 1번 첫째 줄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몇 줄 보세요.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몇 줄. 몇 줄 보세요? 네. 자, 의무자 개업 공인 중개사를 했어요. 개공 등이라 했어요. 등에다가 멍구라미 동그라미. 보존도 들어가. 준수 기간 첫째 줄로다. 언제까지 준수를 했어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된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양가를 4번 예 나와 있어요? 자, 제목 밑쪽에서 공인중개사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중개사법의 특별규정. 아까 뭐래서 확인 설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 줄 후단 보면 확인 설명 의무하고 비밀 준수의 보호법 형량이 문제된다. 그 지문 중에서 확인 설명 의무만 맺어보세요. 확인 설명 하자가 있으면 설명해도 제가 안 된다 이 뜻이고. 이해됐어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 밑줄 보세요. 거기는 첫째 줄을 보면 소송 절차에서 증언이란 단어 있어 없어? 거기만 체크하세요. 원리만 알면 돼.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목 뭐라 그랬어요? 본인은? 성나. 이런 건 제가 되지 않아요. TP에 넘어가세요. 그리고 제재가 오른쪽 페이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리고 네 번째 줄 무슨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 말 없으면 처벌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반의사 불벌죄다. 정리됐어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비밀 준수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금쟁이. 이제 금쟁이가 또 우리 과목에서는 대단히 중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금쟁이. 금쟁이란 말은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일단 금쟁이도 우리 과목에서는 대단히 중요 파트 중에 하나다. 금쟁이. 자, 금쟁이 적용 범위. 이것부터 알아야 돼. 누구에게만 적용되겠어요? 개공? 등. 자, 개공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도 나와요. 개공 등과 관련된 건 몇 개냐? 개공 등과 관련된 건 몇 개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해볼게요. 개공 등과 관련된 거. 결격 사유. 개공 등이에요? 아니에요? 결격 사유. 개공 등이에요? 아니에요? 등이죠. 서공도 결격 사유 없어야 되고 보존도 없어야 되고 다 없어야 되죠. 개공 등 맞아.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던 비밀 준수 뭐 개공 등이에요? 아니에요? 등. 보존도 준수해야 되죠. 그럼 금지행위 개공 등이에요? 아니에요? 등. 그렇죠. 지금까지 3개 배웠잖아요. 개공 등. 그러면 인장 등록은 개공 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가 빠져? 보존. 그거 빠져.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품위 유지는 개공 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빠져? 빠져. 그러니까 개공 이거 다 섞어갖고 개공 등과 관련된 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그게 다 문제야. 앞뒤 좌우 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합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공부하세요. 이건 개공 등 됐어요?
보조운동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앞으로 배울 내용.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내용이 여러분 교재 보면은 그 왼쪽에 색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에서 매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 두 문자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아니 왼쪽 색깔 있는 부분 법 조문을 보라고. 색깔 있는 법 조문 보고 있어요? 그 1번 매매를 업에서 매 동그라미 쳐서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들어갔죠? 거기다 밑줄 긋고 적어. 무등록업자라고.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 말 있죠? 무등록업자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서 무가 나와요. 무등록에서 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중개 보수 실비 초과 나와 있습니까? 네. 보수에서 보호 동그라미 쳤습니까? 네 번째 당해 중개 대상으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에서 어디에서 거짓된 언행에서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련 있는 증서에서 D 중간에 후단에 관련 있는 증서 관계 법령이 아니라 관련 있는 증서에서 동그라미 쳤어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나와 있죠? 그럼 여섯 번째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가 있어요? 쌍방 대리가 있어요. 직상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 이렇게 여섯 번째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지문이 엄청 길죠? 그러다 마지막 제줄에 보면은 무슨 조장? 부동산 투기 조장이란 말이 있어요. 투. 그래서 이제 매무보고 관직상투입니다. 금쟁이 그러면. 그래서 그 옆에다 적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5번부터 7번까지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을 먼저 하고 강의 들어갈 거예요. 저 뒤에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공부하기 편하니까 벌칙을 먼저 한 거예요. 됐어요? 자, 위에 네 가지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밑에 네 개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무보고 관직상투. 이거 이제 나중에 두 문자로 할 얘기인데 일단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될 거예요. 나중에는 다 될 때 매무보고 관직상투.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걸 뜯어서 공부할 거예요. 뜯어가지고 공부할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2번 금쟁이 내용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1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매가 나오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양갈 1번 첫째 줄 두 번째 개공 등은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닙니다. 그게 법 조문이야. 그 두 줄 밑줄 보세요. 그게 법 조문이라고. 그럼 이걸 줄여서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법정 중개 대상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앞에서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기억나요? 그 다음에 뭐요?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이거 매매란 것은 사고 파는 거죠. 그죠? 업이란 것은 한 번 했다, 여러 번 했다. 그러니까 업은 계속성을 말해. 계속성. 업은 뭘 말한다? 여러 번. 그러면 토지를 계속 개공이 사들이면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걸린다 이 말이야. 임목을 계속 사들이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이 말이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하지 말아야 돼? 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법에서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수를 문란하게 만드니까. 개공은 중개하라 이 말이에요. 중개. 자기가 사서 되팔고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국토교통부에서 풀어주자. 매매를 업을 하는 걸 풀어주자. 이렇게 떴어.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법인만 풀어주자. 법인 개공만.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공인중개협회에서는 뭐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개인도 풀어주자. 대신 주택은 빼고 토지랄지 상가 건물이랄지 임목이랄지 이런 것은 매매업을 하더라도 풀어주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일단 법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이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도 올 하반기 시험 보기 전에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될 것 같아요. 근데 절차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개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금지하는 걸로 공부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돼요, 개공이? 잘 보세요. 건물, 건축물입니다. 이걸 A라는 개공이 계속 사들였다고 가정을 해봐. 자, 여기는 매도인이고 이건 뭐예요? 개공이 매수인이 됐잖아요. 개공은 중개하라 이 말이죠. 근데 한 번 사들이면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왜? 업이? 아니니까. 근데 계속 사들였다는 것은 금지 행위가 되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죠. 1천만. 그러면 개공이 왜 계속 사들일 생각을 해? 돈 벌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가지고 1억 5천 받고 되팔면 얼마 남겼어? 5천. 재미있어 없어? 있죠. 중개해봤자 얼마 되겠어? 그 중개보수가? 얼마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게 된다고. 한 번만 하려고 해서 참해. 재밌으니까 계속 해. 그러면 걸려 안 걸려?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이 개공이 임대를 업으로 했어.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 이유는? 이건 금지행위 아니야. 이 X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금지행위가 아니야? 매매가 아니. 법에서는 뭘 막았어? 매매를 업을 막았어. 그럼 이제 여기 주의할 거. 우리가 이 앞중 배운 거도 연계해 볼게요.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법인 개공 겸업업종 배웠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지 임대업은 못한다. 기억나? 그죠? 그죠? 그럼 법인은 임대업을 못해. 왜 못해? 금지행위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겸업 때문에 못한 거야. 겸업 때문에. 그럼 개인들은 왜?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만약에 금지행위, 임대업도 금지행위 되면 개인도 못하지. 그래서 개인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법인 개공이 못한 이유는 겸업 때문에 못한 것이지 금지행위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고. 근데 개인들은 금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업은 할 수 있다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할게요. 자, 칠판 보고 있습니까?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자연스럽게. 자, 어차피 뚫어지게 볼 필요 없어. 뭐 100점 맞으면 되잖아요. 뚫어지게 보든 자연스럽게 보든. 이제 당첨되셨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이 건물 한 채를 개공에게 의뢰를 해서 중개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물건 조사하니까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들였어. 그럼 여기 매도인이고 여기 뭐요? 딱 한 번 사들였어.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금지 행위가 되냐고 안 되냐고? 금지 행위 안 돼요? 그 이유는 왜? 한 번이니까? 네, 금지 행위입니다. 이건 금지 행위예요. 어디에 걸리냐면 저 직접거래 걸려. 관직에서 어디 걸려? 직접거래도 걸려. 그리고 그럼 벌칙도 1년이요, 3년이요? 여기는 3년하고 2천이죠. 그럼 위하고 차이가 뭐요? 위에 거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차이. 위에는 적어놓고 네가 묻고 있어 지금. 차이점 발견해봐. 이거하고 이거 밑에 차이. 그래, 의뢰인. 그렇죠. 여기는 의가 있는 거고. 의가 뭐요? 의뢰한 물건을 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해다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것은 둘 간에 중개계약이 있어서 없어서? 중개해달라고 알았다. 중개계약 있었죠. 마음에 드니까 샀죠. 무슨 계약도 있어서?
매매계약, 거래계약도 있었어. 근데 여기는 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계약은 없어. 중개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이건 없고 무슨 계약만 있는 거예요? 매매계약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것은 자기 고객이 아니야.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산다 할지 아니면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거 연락해서 산다 할지. 그러니까 갑이 개업공인한테 의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이 뭐야? 1번 조항은 의뢰인이란 말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의뢰인이 아닌 자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의뢰인이 아닌 자고 하면 한 번 하면 괜찮고 여러 번 하면 걸린다. 이해됐어요? 근데 의뢰인하고 하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무조건 직접 거래야. 이해됐어요? 3년하고 있죠. 개념 잡았어요? 그럼 1번은 의뢰인하고 한 거예요? 의뢰인이 아닌 자하고 한 거예요? 아닌 자. 그래서 1번 조항 공부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서 의뢰인이 아닌 자라는 것이 박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해야지. 깜짝 놀랐어. 1번 끝났어요. 자, 체크합니다. 양갈 1번 규정 취지는 아까 두 줄 밑줄 긋죠? 개공 등은 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법 조문이고. 자, 양갈 2번. 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긋어.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란 법정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를 말한다. 몇 줄 긋었어요? 자, 맨 마지막 제줄. 여기서 업 동그라미. 업이란 것은 한 번이라 그랬어요? 여러 번이라 그랬어요? 자, T페이지 넘어가세요. 두 번째 줄.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몇 줄 긋었어요? 가시죠. 왜 갑자기 빨라졌어요? 그렇죠? 누가 쫓아와서 그래. 그러면 이것은 금지행위 된가 보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들였어. 개공이 자기 집 사들였다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걸려 안 걸려? 그 이유는 왜 안 걸려? 왜 안 걸려? 업이 업이 아니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 번 사들이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업이 아니니까.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동그라미 3번 세 줄. 두 줄. 세 줄. 동그라미 3번 다 밑줄 그어야 되겠네. 개공이 자신 거주를 위한 주택 매매 행위. 그 다음에 상가 매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 하나 사들인 거.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은 계속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업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니까? 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임대업 영위, 분양 대행업 영위. 이것도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겸업 가능한 업종인들이죠. 금지행위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쭉 내려와서 양가로 3번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직접 거래 그 양가로 3번 밑에 세 줄 다 밑줄 보세요. 개공 등이 중개 대상 매매를 반복하더라도 그것이 공인중개사법 매매업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 상대방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1번은 항상 중개 의뢰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박혀 있으라 그랬죠? 근데 만약 의뢰인 경우,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인 경우에는 오른쪽 첫째 줄 어디에 걸린다?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 그 질문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거.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무슨 거래? 한 번 해도 직접 거래, 여러 번 해도 직접 거래.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항상 의뢰인이 아닌 자하고 한 거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쉽다, 어렵다? 쉽죠? 매매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매업 하지 말라. 풀어주면 해도 되지. 풀어준다는 말이 있으니까 비주택, 주택이 아닌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법 조문 숙지하세요. 법정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지 말라. 숙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석하면 돼요. 자, 끝.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무등록업자와 협정이 나와 있습니까? 양갈 1번 규정 취지 세 줄 밑줄 보세요. 그게 법 조문이에요.
개공 등은 법 구조 규정에 의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자,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무등록 업자. 등록하지 않았다는 건 무등록 아닙니까요? 무슨 행위? 협조 행위. 근데 협조를 할 때는 그냥 합니까? 알면서 협조해야 돼. 알면서 협조했을 때만 금지행위다. 알면서 협조하면 금지행위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칠판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의뢰인인데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 그럼 A는 개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현재 B 개공에게 가부 매물을 소개해 줬어요. 그럼 B는 지금 누구로부터 가부 매물을 소개받은 거예요? A로부터 소개받았죠? 그럼 이 사람이 금지행위가 되느냐?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B가 금지행위가 되느냐? 이 문제라고. A로부터 소개받았을 때 현직 개공이 금지행위로 처벌받느냐? 이 말이에요. 금지행위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무등록하는 것을 뭐 하면서? 알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로 처벌받고 이 사람이 무등록하는지를 뭐 하면서? 모르면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알고 의뢰받았더라도 걸리면 뭐라 그래? 몰랐다. 이분 나 개공인 줄 알았다. 우리 모임에도 나왔고 우리 같이 모임에도 개공 모임에도 나오고 개공인 줄 알았다. 그리고 강력히 주장하면 돼. 이해되셨어요? 네. 왜? 걸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안 걸리면 무죄.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알고 의뢰받았더라도 걸리면 뭐라 그래? 몰랐다. 강력히 주장하면 돼. 이해됐어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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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알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걸 알고 있어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요. 알면서. 이해됐죠? 끝났어요. 큰 내용 없어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그러나 이 규정은 무등록업자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한 행위는 금지행위. 무등록업자 적극적 기망된 행위로 무등록업자임을 뭐하면?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알면서. 키포인트는 뭐다? 키포인트는 뭐다? 알면서가 핵심. 이해되셨어요? 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행위 나와 있죠. 양가로 1번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그게 법 조문이에요. 개공 등은 사례 중에 어떤 명목으로 32조 사망 규정에 의한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중개 보수 실비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중개 보수 또는 이게 또는입니다. 실비 초과 받는 행위 하지 말고 또 그의 사례 증이 어떤 명목으로 뭘 받던 행위도 하면 안 된다. 금품을 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건 걸린가 봐요. 이것은 큰 내용 없으니까 굳이 뭐 판서할 필요 없고. 자, 봐보세요.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었어요. 가정을 해볼게요.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아 챙겼어. 그러면 여기 걸려 안 걸려? 당연히 걸리지. 보수 초과에 걸리잖아요. 무슨 초과? 근데 자기 실비 비용이 70만 원 들어갔어. 근데 100만 원 챙겼어. 걸려 안 걸려? 걸려. 이건 무슨 초과? 그러니까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더 받지 말라.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170만 원 받으면 적법이에요? 보수 100만 원, 법정 보수 100만 원, 비용 70만 원. 이렇게 해서 170만 원 받으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보수하고 실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왜? 보수는 노력에 대한 대가고
실비는 자기 돈 들어간 거잖아요. 당연히 실비는 받는 거예요.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더 받지.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더 받지 말라는 것이지 이걸 별도로 각각 받는 건 관계없어. 이해됐어요? 그거 주의. 그럼 이제 더 걸린다라니까 이제 또 고민을 해. 개공은 많이 받으려고 해? 적게 받으려고 해? 어떻게 하면 많이 받으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법정 보수 100만 원만 받고 골동품 500만 원짜리 하나 더 받아버렸어. 걸려 안 걸려? 왜? 금품에 걸려. 걸려? 그러면 금 열량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더 받았어. 걸려? 행운의 열쇠인데? 그것도 걸려? 금으로 됐으니까 걸려? 예, 걸립니다. 그럼 이제 또 연구를 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자. 의뢰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원래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받아냈어. 걸리겠어 안 걸렸어? 합의해도 걸려? 준다고 사정해서 가져왔는데? 그래도 걸려? 여기는 안 걸려? 여기는 걸린다는데? 이따 싸워봐. 쉬는 시간에 해줄 거야. 싸워봐. 예, 걸립니다. 합의해도 걸려. 뭘 해도 걸려? 그럼 더 받으라 받지 말라? 그러면 다 무효가 되겠어요? 초과 분만? 초과 분만 무효고 초과 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면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처벌은 받을지언정 보수는 받을 수 있어요. 법정 보수. 그렇죠? 그럼 알고 있으면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세요. 또한 동그라미 2번 찾고 있어요? 법률에서 금품 동그라미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인이 대가로 보수와 실비 외에 보수하고 실비 외에 고가 미술품 차량 받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그것도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맞죠. 거기 체크하셨어요? 자, DP 넘기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초과 보수 효력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2번 세 줄. 판례는 개공 법정 보수 규정 강행복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랬죠? 소정 채굴 초과하는 약정 부분이 뭐다? 그러면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 분만. 초과 분만 무효. 그리고 규정된 보수를 초과해 수령한 것은 불법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를 한다. 그러면 다 반환해야 돼요. 초과 분만. 여기까지 흔들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수 초과 받지 말라.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네 번째 뭐요?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그게 법 조문입니다. 거래사항은 중요사항에서 첫째 줄, 두 번째. 그게 법 조문이에요. 개공은 당해 중개 대상으로 거래사항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칠판 먹으세요. 자, 당해 중개 대상무로 그랬어요. 당해 중개 대상무로. 거래사항은 뭐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사항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 거르치게 했다.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 거르치게 하는 행위. 이걸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법 조문 숙지하시고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그럼 당해 중개 대상물이 뭐요?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말하고 당해란 말은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 그럼 토지를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당해 중개 대상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해 중개 대상물이 될 거고. 그럼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이란 게 뭐예요? 자, 이 물건을 중개하는데 이 매수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 없어? 이게 확인 설명사항이라고 해요. 이제 확인 설명 이따가 배울 건데 대부분 확인 설명사항과 일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사항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소재지 면적. 자, 면적을 속인다 할지 소재지 속이면 중요한 걸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걸 기본적 사항이라 그래. 소재지 면적 이런 걸 기본적 사항이라 합니다. 이거 속이지 말라 이 말이고. 그다음에 권리관계는 중요사항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됩니다. 권리관계 중요사항으로 봐요. 권리관계 속이면 안 되죠. 저당 잡혀있는데 이상이 없다 뭐 그런다 할지.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중요사항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아니다. 이용제한.
속이면 안 되겠죠. 거래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니다.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맞는데 한 달 후에 해제될 것이니까 미리 사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뻥이었다. 그거 뭐 속이는 거죠. 그러면 쭉 내려가서 가격은 중요사항으로 봐야 돼. 이 토지 가격을 터무니없이 속였어. 가격. 중요사항을 속이면 걸리고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안 걸리죠. 아니, 속여도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가격은 중요사항으로 볼까 말까? 안 봐? 본다? 둘 중 하나겠죠. 본다? 본다. 저기는 안 본다? 왜 안 봐? 그냥? 예. 중요사항 아니야. 여기는 우리. 중요사항 볼까? 가격. 아닐 것 같아? 좋아. 예. 본다. 반반이네? 가격 중요사항으로 볼까 안 볼까? 본다. 본다. 나란히 앉아서 왜 그래?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은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판례에서. 근데 이게 왜 자꾸 헷갈린지 아세요? 민법을 배우다 보면 가격 수량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고 배워요. 그 착오 파트에서. 그래서 자꾸 헷갈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중요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터무니없이 속여도 이 금쟁이로 1년 이하죠. 1천만 원의 벌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거 흔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속이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속였을 때 금쟁이로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자기 방법으로 속여도 걸려 들어가고 자기 방법으로 속여도 걸려 들어가고 또 하나가 부자기 방법으로 속여도 걸려 들어갑니다. 자기 방법으로 속여도 걸려 들어가고 부자기 방법으로 속여도 걸려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란 방법 어떻게 속이는 걸 자기 방법이냐? 보기 전에 자기 개념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자기가 뭘까? 자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 부자기란 것은 하지 않는 걸 부자기. 개념 잡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법에서 자기 부자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그래? 하지 않는 걸. 그러면 자기 의무 그러면 해야 할 의무. 우리 법에서 개공이 거래 성사지면 계약서 써야 되죠. 계약서 쓰라. 이거 자기 의무. 안 쓰면 처벌받아. 그러면 저 금지 행위는 하지 말란 소리죠. 부자기 의무야. 저건 하지 말란데 하면 또 처벌받아. 그래서 자기 의무란 걸 해야 할 의무, 부자기 의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그러니까 자기란 건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부자기란 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그럼 자기 방법으로 속였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써 거짓말해서 속이든지 서류를 뭐해서 위조를 해서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걸 자기 방법으로 속인 거고 부자기 방법으로 속였다는 것은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줬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어. 왜 안 가르쳐줘? 고지란 말은 안 가르쳤다 이 말이야. 왜 안 가르쳐줬어요? 하자 가르치면 안 살 것 같으니까 모른 채 해도 모른 채 했다는 소리죠. 그래도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러니까 둘 다 걸려. 이렇게 속여도 걸려고 이렇게 속여도 걸려. 금쟁이로 걸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러니까 이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줘도 걸립니다. 침묵에도 걸린다고. 개공이 알고 있으면서 안 가르쳐주면. 이해되셨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속였는데 속아서 이제 을이 토지를 샀어. 근데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금지행위입니까? 손해가 발생하든 않든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일 것 같아요.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금지행위로 처벌받는 거 왜? 별도 손해배상까지 져야 돼, 안 져야 돼? 별도 손해배상까지 더 추가되는 거고 처벌받는 데는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속이지 말라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예,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끝났어요.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넣었어요? 거기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란 개공 등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뭐 했어? 전달해서 이러한 자기 동그라미 자기 행위 결과 의뢰인이 진실과 다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좋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세 줄. 당해 중개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물건의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물건의 하자 이 자체뿐만 아니라 가격 등 가격 동그라미 쳤어요? 중요사항으로 포함된다고 판례에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자주 틀린 이유는 민법하고 헷갈리니까 그래. 민법 착오 파트에서 가격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이해됐어요? 여기 판례에서 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속였을 때도 금쟁이로 걸려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것 좀 주의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기타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부작인데 동그라미 1번 네 줄을 밑줄 보세요. 기타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소송 계류 중인 사실, 결함, 그러니까 소송 걸렸는데 말 안 한다 할지, 또 하자가 있는데 말 안 한다 할지,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렸어 안 알렸어? 안 알렸어. 이걸 자기라 그랬어요? 부작위? 그 부작위 동그라미, 부작위 행위 결과 이렇게 속이는 것도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알고 안 가르치는 것도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DP 넘기세요. 나머지 발 필요 없고 양가로 4번 손해 발생 여부 첫째 줄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거짓된 은행으로 인한 금쟁이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손해가 발생하든 않든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쉽다 어렵다? 쉽죠? 별로 안 쉽나 봐. 자, 그래서 4번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러면 이걸 약정해서 뭐요? 뭐 어쩐다고? 아직 쉴 때 안 됐어요. 좋아.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무등록업자하고 알면서 협조하지 말라. 보수 실비 초과해서 받지 말라. 거짓된 은행, 그박그박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됐어요? 그게 다 몇 년하고 몇 년? 1년. 자, 매무보고가 1년하고 1천이에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있는 증서 중개 매매업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더 줄이면 관련 있는 증서. 관련 있는 증서. 더 줄이면 관련 증서. 이것은 뭘 해도 걸린다. 중개를 해도 걸리고 뭘 해도 걸린다.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자, 잘 봐보세요. 매매업이야 일본에서도 걸렸죠. 아, 걸렸어 안 걸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걸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뭐 하는 도 걸린다는 거예요? 중개도 걸린다. 근데 개공할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중개하고 벌어먹고 사는 건데 그것도 걸린대. 그럼 공급 방향이 제시됐죠. 뭘 중개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관련? 증서를 중개하면 걸린다. 그럼 관련 증서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것이 이제 우리 공부 방법이지. 이 관련 있는 증서가 뭐냐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 이것은 뭐 이거 가지고 숙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적어보면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청약, 저축통장, 예금통장, 부금통장, 요즘 종합통장 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기타 등등. 뭔타 등등. 기타 등등 이게 많아. 이거 책에 나와 있어. 내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것은 뭘 해도 걸린다는 거예요? 중개를 해도 소개해줘도 걸리고 사들여도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이 관련 증서가 뭔지는 책에 있으니까 반복해서 읽어서 머릿속에 넣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거. 주의할 거 뭐냐면
관련 증서인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 증서가 아닌 거 있네? 관련 증서인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 증서가 아닌 거 있어요. 이게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 분양권, 또 상가 분양 계약서 이런 거 있어요. 상가 분양 계약서 이런 건 판례에서 아닌데 분양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거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나 모르겠네.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 첫째 시간에 했나 모르겠어요. 건물이라고 배웠어요? 건물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건물이라고 배웠어요? 건물이라고 배웠어요? 대답이 시원찮아다. 여기 아파트 분양권 건물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것 같아요? 안 배웠을 것 같아요? 배웠겠죠? 네, 좋아. 여기는 안 배웠어요? 장래 건물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나 모르겠네. 이게 장래 건물로 봅니다. 장래 건물. 원래 우리가 건물 보면 지붕하고 뭐가 있어야 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건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미리 분양 들어간 것은 거의 없더라도 판례에서 장래 건물이다. 그러니까 결국 건물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 그럼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유는 증서가 관련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저축 증서는 관련 증서니까 안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근데 진짜 주의할 거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개공이 사들여봤어. 그럼 금쟁이 걸려 안 걸려? 걸려? 아 중개는 가능한데 걸려? 그럼 어디 걸려? 여기 매매업을 걸리면 3년하고 2천이고 1번 매매업에 걸리면 1년하고 1천인데 어디 걸려? 아니 어떤 매매 3년하고 2천에 걸려요? 1년하고 1천에 걸려요? 3년하고 2천에 걸려? 1년하고 1천에 걸리지. 왜? 건물이니까. 건물 계속 사들이면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여기 3년하고 2천은 이 증서를 사들인 거. 아, 벌칙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분양권은 중개는 할 수 있대 계속 사들이면 걸리는데 1번 조항에 걸린다고. 건물이니까. 자, 정의됐어요? 그러면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안 걸린다?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참아야 돼. 어떻게?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아, 그것이 이제 호흡이란 거죠. 그래서 저하고 호흡을 맞춰야지 하게 아주 좋았어요. 네, 그죠?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198페이지. 5번. 5번에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3줄 밑줄 그으세요. 4줄. 자,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라면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그 대표 예로서 밑줄 보세요.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 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 그랬죠. 이게 관련 증서들이다. 그럼 이건 중개도 하면 된다 안 된다? 몇 번 읽어 두세요. 이 관련 증서가 뭔지는 읽어 두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의 아파트 당첨권, 가로 안에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 계약서, 이것도 동그라미 쳤어요. 상가 분양 계약서. 이 두 가지는 판례에서 관련 증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특히 분양권은 건물로 본다고 했죠. 근데 이걸 계속 사들이면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후단. 그러나 반대 개념이죠.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분양권을 계속 사들이는 행위, 이건 건물 계속 사들이는 거하고 똑같아서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 자,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 밑에다가 1년 이하 의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것에 걸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중개는 할 수 있대. 매매 업은 안 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관련 증서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 잠시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직접 거래 쌍방들이 들어갈 겁니다. 휴식 같습니다. 휴식.